안녕하세요, 프리크래스 임석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직후 준비해야 될 것,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예상 성적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 정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과제로 정시 준비물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내 예상 등급 확인을 해야겠죠. 가채점으로 해서 수능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아마 등급이 다 나왔을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일단 올해의 수능은 등급을 확인해야죠. 영어가 어떻게 될지. 왜요? 왜 영어 등급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일단은 고3 애들 같은 경우 영어가 어려워지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일단 영어가 많이 쉬워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최저를 많이 맞췄으니까 2월 되는 명수가 되게 적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영어가 어려워지면 정시 명수가 되게 많아질 거고, 영어가 쉬워졌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조금 더 적어지겠죠.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한 2주까지는 계속 점수 변동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게 수시 지원 여부 판단. 논술을 갈 건지 면접을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 근데 정답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점수 비슷하면 가서 시험 보고 와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보지 않는 이상,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건데, 수능 1.2점 차이로 수능 최저가 안 됐는데 내가 논술을 보러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점 정도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점수를 입력한 친구들과 실제적으로 내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등급은 과탐 같은 경우, 사탐 같은 경우 1, 2등급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비슷한 등급대가 나왔다 싶으면 논술이랑 면접은 꼭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100대 1 넘는 과들 되게 많잖아요. 그들 자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시험 보러 가라고. 두 번째로 예상 지원 가능한 대학을 뽑아야겠죠. 내가 올 3등급 나왔는데 서울대 점수를 봐서 뭐해요. 그러니까 요걸 볼 때는 가장 정확한 게 백분율이에요. 백분율로 내가 95%다, 90%다 그 맞는 대학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학들 중에서 쭉 등급을 뽑아서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범위를 잡아야 되죠. 그게 두 번째고, 3번 내 점수로 가장 유리한 대학. 표준점수 100분위 반영 비율이라고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간단한 해석은 표 하나 띄워드릴게요. 작년에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146점이 100분위 99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4점도 100분위 99가 나왔죠. 그러니까 100분위로 들어가는 대학은 점수가 99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146을 맞은 표준 점수였다면 표준 점수로 지원하는 대학을 쓰는 게 항상 유리하겠죠. 하지만 144점을 맞아서 내가 100분위 99를 맞았다. 그러면 100분위 쓰는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100분위 국어도 마찬가지고, 같은 100분인데 표준 점수가 상단과 끝 하단이 있어요. 내가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영 비율이 있죠. 국어를 잘 봤다, 수학을 잘 봤다, 탐구를 잘 봤다. 근데 탐구 반영 비율, 수학 반영 비율이 요즘 상당히 틀리죠.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43%, 그 다음에 35%, 40%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내가 수학을 이번에 잘 봤으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좀 큰 대학, 국어를 이번에 못 봤다 싶으면 국어 반영 비율이 가장 작은 대학을 좀 찾아봐서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군별로 3개에서 4개 정도 대학은 뽑아가지고 플랜 A, B, C 3개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가고는 대학은 여기 생각하고 있다. 나군도 3개 정도, 다군도 3개 정도. 이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수학 반영이 높았을 때, 이 대학은 수학 반영이 높은데 경쟁률로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 계속 경쟁률이 올라가는 추세다,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고,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지원 대학의 3년치 경쟁률이랑 결과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 대학이 3년치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올해도 분명히 상승할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능 점수, 결과치도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명공학이나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 계속 세지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 직종에 계신 분들 5명 중에 2분은 문과 출신이라는 거. 복수 전공을 통해서 컴퓨터공학과나 컴퓨터 쪽 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이쪽 업계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건 조금 고민 좀. 제가 추천한다면 컴퓨터공학과는 추천 안 드립니다. 이과로 복수 전공하는 가장 많은 과가 컴퓨터공학과인데 굳이 왜 컴퓨터공학과를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지, 요즘에 가장 큰 경쟁률이나 화두가 되고 있는 과는 조금 피하는 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학과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 모의 지원 확인 후 관찰. 진학사들 많이들 쓰실 겁니다. 배터리라고 그러죠. 몇 칸 나왔는데 요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요거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 10명 뽑는데 10명이 모의 지원을 했어요. 이거 같이 의미가 있나요? 굳이? 뭐 5명 지원했는데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잡는 거는 모의 지원했을 때는 3배수는 넘겨야 돼요. 3배수가 넘어갔을 때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추적을 해야 되죠. 아, 지금 경쟁률이 몇 명이 썼는데 경쟁률이 이만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게 그 모의 지원 시 모의 지원했던 그 바운더리가 이 정도 되는데 합격률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있을 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지원해서 합격률이 요만큼 친구들이 합격을 했죠. 그럼 나중에 원서를 쓸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점수부터 이 점수까지 지원을 했는데 합격률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다 떨어졌죠. 그럼 이 모의 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크게 많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원자 범위 안에서 합격률을 땡기느냐 늘리느냐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모의 지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고3의 경우 같은 경우 담임쌤이랑 학교 배치표 확인 다시 한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배치표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배치표를 보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원서를 써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죠? 그 배치표가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배치표를 보고 쓰는 친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정시 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시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학교 선생님들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배치표의 파워가 어느 정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수능 직후 준비할 것 정시 준비물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어떤 것들은 따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7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 정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랙클래스 임석균이었습니다.